진일보 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지방분권이다. 정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재정 분권 강화 방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평가입니다.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나온 이후에 지금 3회째 걸쳐 기획특집으로 저희 시시각각이 요목조목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떤 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을까?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기우 교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종훈 시사평론가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부터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30년 만에 전면 개정이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예, 뭐 언론에서 보도한 거는 그 행정안전부에서 보도 자료를 뺏긴 겁니다. 예. 그래서 전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전면 개정안이라고 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극히 일부분 고쳤고요. 예. 그 중에서도 정말 고칠 걸 고쳤다 하는 거는 저 지방 그 정부 형태를 다양화하겠다 하는 예. 이것 빼고는 뭐 별로 이렇게 그 기대했던 거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예. 굉장히 혹평을 처음부터 해주셨는데,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뭐 지방분권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으나 예. 그러니까 별로 진행된 건 없었거든요. 예. 특히 이제 보수 정권 하에서는 실제로 진행된 바가 별로 없다. 이제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그나마 한 발짝을 뗐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진일보했다라고 평가를 하긴 할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워낙 이제 기대했던 바가 크기 때문에 예. 그 문재인 정부기 때문에 기대했던 바가 더 컸던 그렇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지방분권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다가 결국 이제 절반의 성공에 그쳤던 걸 예. 그래도 이번엔 마무리해주겠지. 예. 그랬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그 기대감에 못 미치니까 지금 이제 실망스럽다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교수님, 어차피 헌법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제약이 될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전충안을 먼저 내놓은 건 아닐까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 행안부에서는 예. 헌법하고 상관없는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방의 입법권을 제한하고 있는 22조 단서, 세계 어떤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지방의 그 손발을 묶어놓는 족쇄거든요. 예. 그는 다른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걸 법률로 지금 묶어놨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는 헌법 개정 없이도 얼마든지 폐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법률안이 벌써 30년 전부터 학자들이나 시민사회에서 이것만은 폐지해야 된다, 예. 삭제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번 안에서는 전혀 뭐 그런 데 대한 건 없고요. 예. 오히려 또 계약시킨 것도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 주권을 강화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놓고 이게 그 전에 3분의 1이 안 되면 예. 주민투표나 주민소환 개표 조차도 못하도록 했는데 이건 예. 폐지하겠다 했어요. 예. 그런데 더 강한 족쇄를 채워놓은 게 뭐냐면 찬성 4분의 1. 예, 찬성 4분의 1 이걸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저희 그 프로그램에서 지난 시간에 예. 이미 꼼꼼하게 또 짚어드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 그 얘기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정말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되기 위해서 확보돼야 될 예. 입법권과 또 재정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이 재정분권에 대한 아쉬움을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보니까 이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6대4가 아니라 7대3으로 결정됐는데, 지금 현재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차츰차츰 늘려가지고 꽤 기간이 지나야 7대3을 겨우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가 된 거고, 이걸 가장 안타깝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 교수님 보셨습니까? 이게 7대3으로 하겠다, 6대4로 하겠다는 건 제가 그 참여정부 때 예.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 앞에서 그때 당시에 기재부 장관하고 그 우리 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자치위원들하고 이게 토론이 붙었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6대4로 갑시다. 예. 그렇게 갑시다. 이렇게 결정을 해도 이게 진행이 안 됐던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7대3으로 하겠다 했지만 이게 법률이 개정돼야 되는 거고요. 예. 또 개정 내용도 보면 이 지방 소비세 예. 이거 하겠다는 건데 예. 이게 수도권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양도세 들어온 거를 가지고 그 수도권, 광역시, 그다음에 이 도를 1대 2대 3으로 분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 대부분은 도 지역이나 광역시 수도권 외로 흘러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도권에 그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지방이 자기가 필요한 세수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자율성, 예. 소위 말해서 과세권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이게 전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세권이 없다. 그래서 이게 돈을 받아는 오는데 이게 내가 자율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 예. 그런 그 재원이기 때문에 예. 낭비가 엄청나게 심할 것이다. 그렇죠. 이게 남의 돈을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내 돈 돈 아니니까. 벌어서 주는 데는 따로 있고, 예. 그리고 쓰는 데 따로 있고, 예.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특별한 세금도 못 걷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행정을 하는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예. 막 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돈을 내용이죠. 많이 받아와가지고 선심 행정을 베풀 거다는 예, 거죠. 예. 뭐 이렇게 냉정한 그런 평가들도 있지만 일단 이 부분 보세요. 그 지방 소비세 비율이 10% 늘었다는 거. 그거는 실질적으로 돈은 조금 더 풍족하게 거둘 수 있게는 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나아지는 건 분명해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7.5 대 2.5 예. 비율에서 7대 3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자체들에서는 왜 이제 이걸 불만을 삼냐 하면 아니 말이나 안 했으면 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6대4 해주겠다. 예. 이게 그리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번 약속을 했던 사안이고 그렇죠. 그때 안 지켜져서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주겠지를 했는데 6대4는커녕 2022년 가야 이제 겨우 7대3이 된다고 하니 2022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오는 거죠. 야,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렇게까지 못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뭐 혹시 뭐 정부가 보수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또 이거 되돌려 놓을 원위치 수도 있고.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이제 한숨을 이제 내쉬는 그런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7대3까지 가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7.5 대 2.5인데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밝힌 그런 정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세율 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지방분권을 본격적으로 했다라고 과연 특히 재정 독립을 제대로 시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예. 이건 좀 살짝 좀 낯뜨겁긴 하죠. 아, 사실은 이 부분에, 여기에 예. 결정적인 명점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지방 세수를 늘리면, 그 예를 들어서 지방 소비세를 늘리면 그만큼 또 국가 교부세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교부세는 아하. 국세 전체의 비율을 가지고 그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세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지방에 가는 교부세 비중이 확 줄어듭니다.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도권만 더 이득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그거는 어제 내가 전남도청에서 또 분석한 걸 봤는데요. 예. 아, 그거는 한 고등학생 정도가 보면 이게 이런 분석이 나올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그저 지방 소비세를 걷어가지고 예. 이걸 수도권은 거의 떨어뜨리질 않아요. 예. 1대 2대 5입니다. 예. 그러면 그 수도권은 그 걷는 것의 1대 2대 5니까 1대 2대 3이니까 6분의 1만 수도권이 떨어지고 예. 나머지는 다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한다는 건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지금 현재대로 바뀌게 되면은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 이거 예.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되긴 하는 겁니까? 완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지방에서는 재정 낭비가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아, 재정 낭비가 오히려 일어난다. 난 그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절약할 동기가 없거든요. 예, 예. 그 요즘 특히 교육 예산 같은 거 이런 거 요즘 저 시골 농촌 지역에 엄청 들어가거든요. 쓸 예. 데가 없어가지고 뭐 그 안 해도 할 사업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세수가 근데 지금 지방에서는 뭘 요구하는 거냐면 수도권 1, 예. 그다음 광역시 3, 예. 그다음에 도에는 5를 달라. 예.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도 우리가 재정 조정 제도를 하긴 해야 되지만 예. 스스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이런 각오가 돼야 그 지역이 발전합니다. 예. 언제까지 부모한테 돈 타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평생 돈을 타 쓰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과세권이 결국 주어지면 오히려 그런 게 책임 행정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예. 왜 지금 현재 과세권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든 거를 지금 기재부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기재부 때문에 이렇게 안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김부겸 장관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맞는데 예. 아직까지는 기재부에 좀 밀리는 상황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처 간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심의 역학구도도 이번에 꽤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어찌됐건 뭐 그러니까 이 관련 부처 쪽에서는 어찌됐건 뭐 지방 재정도 좀 더 확대하려고 애를 쓰려고 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기재부에서 딱 제동을 이제 걸었다는 예.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 조금 고려해야 되는 사제에 예. 우리가 70년대 우리가 그
경제개발 시대. 예. 이때는 경제개혁원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지식정보사회에서 과연 경제개혁원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기재부가 필요한가 예.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속이 시원한 말씀이십니다. 아니 예. 어느 나라에서 지금 지방 예산까지 다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지식정보사회고 지방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요구되는 이런 시대에 예.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재정까지 통제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이제 그만둬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돼야 지방에서 재정 자율성을 가져야 지방으로부터 혁신이 일어나게 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돼야 경제에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사례들, 해외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내가 예를 들죠. 이탈리아에 가면 예. 쥐드 트롤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조그만 한 지역이지만 예. 여기는 자율성을 다른 나라의 주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금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하고 법률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자기들 헌법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그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예. 이 경제 성장에 딴 지역하고 훨씬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데 그게 5만 불이 넘어요. 예. 그런 정도로 지금 경제 발전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치 입법권을 갖고 있어야 그래야 조세를 갖다 거둘 수 있는 어떤 법을 만들어서 네. 우리는 환경 중심의 어떤 행정을 특화시키겠다. 네. 그러면 환경세를 갖다 좀 강화시키자. 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입법권이 보장이 안 되니까 조세권도 보장이 안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그 좋은 말씀이고요. 예. 이게 우리가 조세 법률주의가 뭐냐면 대표 없는 과시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방의 대표는 누굽니까? 지방의회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방의회에서 당연히 세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럼 왜냐하면 국회는 국민의 대표지만 주민의 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에서 세금을 더 걷든 덜 걷든 이거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만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그래서 토크빌 같은 사람은 네. 벌써 1830년대 네.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 지방에만 관계된 일은 중앙에서 간섭하지 마라. 예. 그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입법권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왜 예. 빠졌을까요? 그것도 분명히 기재부인가요? 이제 기재부보다는 이 예. 부분은 그러니까 행정부처 전반이 사실은 이제 그걸 원치 않는 부분이 있고요. 아하.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는 국회가 원치 않습니다. 국회가 예. 자, 그러면 보세요. 지방의회가 권한이 많아지잖아요. 예. 본인들이 스스로 조례 제정도 하고 뭐 조세도 뭐 그러니까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예.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예산도 뭐 자기네들이 예. 예산부수 조례안도 많이 만들어 사업도 막 벌리고 예. 자,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들 입장은 어떠냐 하면 지방의원들을 본인들의 그냥 조직원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건 심각한 적폐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본인들보다 능력도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능력도 떨어지는 사람을 자기가 데려다 쓰려고 그런 사람을 고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낙하산 또 공천을 그러니까. 주기도 하죠. 어찌됐건. 그래 놓고, 거기서 그런데 갑자기 이제 자율권을 더욱 가지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좀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법률 발의권이 행정부하고 국회에 있잖아요. 예. 국회의원과 이제 정부 각 부처에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정부 각 부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고, 예. 이 법률은 반드시 예산하고 함께 이렇게 수반돼서 가잖아요. 예. 자, 그래서 자기네들이 관할하던 입법 사항을 지자체로 또는 지방의회로 넘겨준다는 얘기는 예산도 함께 넘어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 안 놀라 그러는 거죠. 자기 힘을 약화시키지 않게 하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예.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조세권 안 주려고 하고 있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일부라도 입법권을 갖다 떼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세력 관계에서는 그 말씀 전적으로 옳으시고요. 예. 그다음에 국가 관행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를 어떤 기관으로 보냐면 국가가 법률로 정해놓은 것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방자치행정단체라고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일을 결정해서 집행하고 또 그것을 판단하는 것까지 우리가 한다면 정책을 입안하는 그게 입법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지방의 문제를 그 지방에서 입법하고 그다음 그거를 집행하고 그거를 이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기능이 함께 가야 예. 그거를 이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그 많은 학자들도 마찬가지. 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예. 아직까지 그 군주 시대, 예. 이 국가 주권 시대, 예. 예. 이때의 그 환상에 젖어가지고 예. 모든 결정은 중앙에서 하고 예. 밑에서는 시키는 대로 아까 조직원처럼 뭐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하급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대목에서 예. 개헌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앞서 이제 개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이젠 지방정부로 부르자. 예. 헌법에 그렇게 규정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헌법의 그 조문을 네. 한번 우리가 보면서 얘기를 갖다 네, 좀 네. 이어나가 보자고요. 자 그래픽으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금 현재 자치법권을 제한하고 있는 헌법서부터 봅시다. 대한민국 헌법 8장 지방자치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 말이 들어가 있죠.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또 정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은요, 조례와 규칙이라고 하는 항목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역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해 놓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주어가 빠져 있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법령, 중앙부처의 법령. 그렇죠. 이겁니다. 그래서 중앙부처가 딱 빠져 있는 거죠. 주어가 그렇죠. 빠져 있는 건데 중앙부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의원 입법이든 어찌됐건 뭐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이든 이제 법률이 통과가 되면 그 관리는 중앙부처가 다 하잖아요. 그죠? 예. 중앙부처에서 이제 법률도 있고 또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다 만들잖아요. 그렇죠. 법령은 이 시행규칙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시행령까지. 예. 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만든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뭐 자치단체에서 뭐 조례를 만들든지 뭐 그런 정도 해라. 예. 요게 지금 한계로가 딱 설정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 헌법서부터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예. 그 일반 그 시민들이 보면 저 헌법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를 거예요. 예. 저게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법률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라. 법률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라. 시키는 데서 벗어나지 마라 이런 뜻이고요. 예. 그다음에 저기서는 표현이 안 됐는데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가 지방자치법에 있는 거 그게 이제 지금 헌법 37조 2항이나 그다음에 59조 여기서 그 조세는 법률로 정한다라든가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 한다든가 이 조항이거든요. 예. 그럼 이 조항은 뭘 의미하느냐? 지방자치법 22조 단서까지 합쳐서 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법령으로 시키는 것만 해라. 아. 시키지 않은 것 하지 마라. 예. 그러면 지방정부는 뭐예요?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예. 시키는 것만 해라 이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조항을 이번에 이제 바꾸려고 한 건데 특히 22조 단서 같은 경우는 예. 아까 저기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위해서는 또 벌칙을 제정하기 위해서 법률의 근거가 있어요. 이거는 헌법에도 위반된다. 이런 예. 학설이 지방자치법을 전공하는 학자들 사이에는 많아요. 아, 지금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117조의 그 내용을 너무나 협소하게 예. 법률이 다시 한번 예, 그 옥죄고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요것만 좀 바꿔줘도 좀 상당히 숨통이 트입니다. 헌법 안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그리고 얘기죠. 전 세계에서 예. 제가 좀 뭐 평생 지방자치를 공부를 해왔으니까 저런 우리 22조 단서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는 나라 그렇게 해서 자치 입법권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저기 우리나라에만 있는 조항입니다. 예, 예. 아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시각각 진행을 하면서 항상 듣는 얘기가 뭐냐면 서울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요. 그런데 뭐 사실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알고 보니까 법률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잠깐 예. 오늘 그 화재 사고가 났잖아요. 여기에 스프링클러를 예를 들어서 뭐 몇 년도 이전에 지은 거는 설치할 의무가 없다. 예. 그럼 서울시장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 예. 그래도 그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딴 나라는 다 합니다. 그러니까 노후 건축물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소급해가지고 하겠다. 이걸 조례로 정해놔도 그거를 벗어나서 건물주가 안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형사적인 조치도 안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22조 단서가 없으면 예.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 나오니까 제가 그 1925년도에 스위스 판례를 이렇게 보니까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예.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규정은 법률이다. 그래서 당연히
예.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예. 또 뭐 세계적인 국부학자인 켈전 같은 예. 분도 공교롭게 1925년에 일반 국가학을 발간을 했는데 예. 거기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예. 지방이 정하는 규정은 법률이다. 예. 명칭에 상관없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예. 드리면 예를 들어 지금 스프링클러 얘기가 예. 나왔으니까요. 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모든 5층 이상 상가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겠다. 지금 3층이니까 3층 이상. 예, 그러니까 3층 이상. 오케이. 그러니까 예. 3층 이상 하겠다라고 예. 선언하고 그러면 이제 서울시 예산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하겠다라고 해도 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법률 그러니까 때문에. 소방법이 예. 개정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못하는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사문화된 것들이 꽤 있어요. 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라든가 뭐 내 집 앞 눈 내가 치운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례는 있는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례가 돼버렸는데 근데 이런 우려들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의 역사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마음껏 법을 만들어서 그것이 법률과 동일한 수준의 어떤 권한을 갖게 되면 뭐 심각한 뭐 행정의 문란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법률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수십 년째 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제 처음 도입할 때 그 얘기가 벌써 나왔습니다. 예. 지방자치, 이 과연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감당할 능력이 되겠느냐. 그래서 한꺼번에 권한 주면 안 된다는 얘기 그때부터 중앙정부가 하던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방의 토 네. 세력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례 만들고 하는 그런 관행들이 남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 권한이 많이 안 넘어갔어요. 예. 자,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도 지자체 살리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지자체 예산이 굉장히 방대하고, 예. 그죠? 뭐 거의 국가 예산 규모 정도 되고, 예. 상당히 내간의 세금의 한 절반 정도는 지자체에서 쓰인다. 우리 동네에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감시도 철저히 하고 예. 우리 동네 지자체장 누굴 당선시킬까 그렇죠. 관심 갖겠죠. 그런데 그 이상한 사람 공천하면 예. 막 항의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자, 있는 그런데 거죠. 뭐 예산 전체 예산 중에 뭐 2 내지 2.5%밖에 안 써? 뭐 이런 정도는 신경 끄는 겁니다. 대부분 또 인건비래.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신경을 아예 안 쓰는 이제 이런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근데 예. 사실은 이게 약간 좀 그야말로 닭이 먼저냐 달걀의 먼저냐 이 문제긴 한데 예. 일단은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을 자꾸 늘려주고 예산을 늘려주면 예. 국민들의 관심도 자연히 그쪽으로 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뭐 논의들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평론가님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 어떤 제안들을 갖다 하실 거고 또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거나 개약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막아주셔야 될 텐데 당부할 만한 이야기, 우리 특히나 시민들께 당부할 만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헌법은 지방을 이게 미성년자나 예. 이 행위 능력이 없는 한정치산자 예, 옆으로 예. 무능력자로 이게 예.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던 문제를 지방의 손발을 묶어 넣어도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정보공개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방에서 먼저 해가지고 국가를 혁신시킨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도 벌써 1950년대부터 치면 예. 벌써 상당한 70년 가까이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 정도의 경험이면 이제는 우리를 미성년자 취급하지 마라. 예. 이제는 성인으로 대우해달라. 예. 완전한 능력자로 취급하라. 이걸 시민들이 요구할 때가 되지 않느냐.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평론가님. 지난 지방선거 때도 우리가 이 비슷한 얘기를 했던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제발 좀 동네 살림에 관심 좀 갖자. 예. 국민 여러분 모두가 좀 그래야 한다. 맞습니다. 이제는. 제가 요즘에 이렇게 길거리 다녀보면요.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예. 역시 올해도 연말이 다가오니 여기저기 파재 끼고 그렇습니다. 공사를 많이 하던데 예. 야 이것도 예산 소진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예. 또 정말 이게 제대로 쓰여지는가도 예. 의문을 갖게 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 저도 이제 반성 좀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동네 살림부터 잘 챙기자. 네, 그런 사실은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정치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바꿔나가려고 할 때 우리 주변에 잘못된 관행들이 좀 바뀌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기우 교수님 그리고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